지금 보시는 청동제기에 기록되어 있는 금문은 주나라 왕이 봉토를 나서한 후 제후에 봉했다는 가장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의축계로 주나라 세 번째 임금인 강왕이 우후인 측에게 책령을 내려 의 땅의 제후로 임명하는 내용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분봉을 받으면 의후가 된다. 측에게 고급 술, 옥으로 만든 찬, 붉은 활과 화살, 검은 활과 화살을 내렸으며 여러 촌락을 다스릴 관리도 하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나라 모왕이 강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과 연합하여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크게 늘어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실시한 통치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와 함께 땅을 나누어 다스리는 봉건제도가 당대 기록으로 증명된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 때 사관 사마천 또한 주본기에 주모왕이 상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논공행상을 통해 자기를 수여하고 분봉을 시행했다고 기록하였는데, 현대 학자들은 그의 통치기간이 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주공단의 보좌를 받은 성왕과 강왕 때에 이르러 제도적인 틀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주나라는 중앙 집권의 통치제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분봉이라는 봉토제도를 통해 권력을 나눴을까요? 오늘은 주나라가 통치제도로 선택한 봉건제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불과 200년 만에 왕실이 권위를 잃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상나라를 정벌한 주모왕은 분신자살한 제신과 목매다가 죽은 두 애첩을 처단한 후 항복한 상나라 왕의 아들인 무경을 녹보로 삼아 유민을 다스리게 한 다음 이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동생인 희성과 희도, 희철을 제후에 봉해 감시를 맡긴 후 수도인 풍으로 돌아오지만 2년 만에 사망합니다. 모왕이 사망하자 태자 희송이 뒤를 이어 성왕으로 즉위하였지만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숙부인 주공단이 섭정을 맡아 나라를 다스렸는데, 왕위를 찬탈할까 불만을 가진 희성과 희도, 희천은 무경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를 삼감의 난이라 부르며 3년 만에 진압됩니다. 삼감의 반란을 진압한 주공단은 성왕을 대신해 옛 상나라 땅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나급을 건설한 후 혈족인 희진탁과 희봉, 희석에게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를 분봉하여 황하의 위역을 안정시킨 후 이를 발판 삼아 강태공과 함께 동방원정을 계속하는데, 산동반도의 엄과 회수지에게 회의를 정벌한 후 수도에 머물던 상나라 왕족인 밑자계에게 송나라를 분봉하여 유민을 다스리게 한 후 첫째 아들인 백금에게 노나라 땅을 분봉하여 송나라를 감시하게 한 후 주공단 자신은 나급에서 동방 전체를 다스렸는데, 이때부터 주나라식 봉건제도가 시작됩니다. 주나라 봉건제의 특징은 왕이 수도인 호경 일대만 직할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혈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하여 자기와 땅을 세습하여 통치하게 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주공단이 반란 진압과 동방원정을 통해 상나라 땅 대부분의 영토가 늪지대와 밀림이 많으며 곳곳에 이민족이 살고 있어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나라 왕실은 분봉을 실시하면서 수도인 호경 주변에는 규모가 큰 제후국을 두지 않고 성주로 건설한 나급 주위에만 작은 제후국을 두어 호경을 방어하게 한 후 옛 상나라의 핵심 지역은 주무왕의 형제들이 분봉을 받아 강한 통제력을 행사했는데, 백월, 회의, 남월 등 몇몇 이민족 국가들은 분봉이 아닌 명목상의 자기만 받고 제후국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왕이 직접 직할 통치하는 대읍과 혈족인 조급이 중심이 된 상나라 통치제도의 핵심인 읍제국가의 틀에서 좀 더 발전한 것으로 왕이나 제후가 대읍과 같은 역할을 나눈 국을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국인이라 불렀으며 제후국의 중심 도시를 도로, 그리고 비라는 행정단위가 추가되지만 시급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최소 단위인 읍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자기와 함께 봉토를 나사받은 제후들은 왕실이 필요한 경우
군사적 지원과 함께 춘추가 시작되는 매년 초 입조를 통하여 군신의 예를 다하는 조군과 세금을 납부하는 공납의 의무를 지는 혈연 중심의 봉건제가 시행된 것인데, 왕실의 종주인 희성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혈연관계를 맺은 이성제후에게도 봉건제를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제후들이 받은 봉토는 직할지와 분봉지로 나누어 직할지인 국에는 궁정과 종묘 및 기타 행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제후국의 중심지역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국인이자 사계급의 시초로 처음에는 전투를 담당하는 군사가 많았으나 군대가 별도 조직으로 편성된 전국시대 이후에는 관료 집단이 대체하게 됩니다. 분봉지를 가신 집단인 경대부에게 하사한 후 가를 봉하고 읍을 하사해 시급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시급을 받은 경이나 대부는 식량 생산을 전담할 피지배계층 민을 통제하여 주나라 경제활동의 근간인 공무를 수취하고 요역을 부리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후 이들이 세가나 토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후국 바깥에 펼쳐진 개활지나 밀림지역을 야라고 불렀는데, 제후들은 이곳을 개척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로 개척한 후 읍을 건설하였으며, 그 규모가 커지면 채읍으로 불러 경대부에게 봉지로 하사한 후 주변에 작은 읍을 거느리게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제후국의 팽창이 가능했던 이유는 건국 초기 반란과 이민족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분봉을 받은 제후가 해당 지역으로 가서 세력을 확장해가는 군사적 식민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로잡은 포로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3인 정책과 함께 농업을 전담할 피지배계층인 민을 계속 늘려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주 왕조가 시행한 봉건제의 최소 단위인 읍에서 토지제도인 정전제가 시행되었는가인데, 과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서주시대 기록인 금문 어디에서도 정전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 진위를 의심받고 있는데요. 정전에 대한 최초의 문헌적 기록인 맹자에 따르면 900무에 달하는 정사각형의 토지를 우물정자로 쪼갠 후 800무는 팔가에서 100무씩 경작하게 하고, 제일 안쪽의 100무는 공동 경작하게 하는 제도로 공전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조세로 납부했다는 설명인데, 서주시대는 청동기 시대로 농경을 위해서는 관계가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부실한 농기구 때문에 공동작업이 필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농경을 담당했던 은민구조상 과연 가능했겠냐 하는 의문과 함께, 당시 농경기술로 볼 때 화전과 휴경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왕조의 봉건제도가 중세 유럽의 계약적 종속관계로 맺어진 봉건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혈통적 종법 질서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인데, 종인을 통솔하는 종주가 종인에 대한 처벌권과 함께 공통조상을 모시는 사당인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권한을 갖는 것이 종법의 핵심이며, 주왕실은 대대로 적장자가 부친의 왕을 이어받아 동성제후들 속에서 대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후들 역시 본국 안에서는 대종의 지위를 가졌으며 적장자 계승을 통해서 지위를 유지했는데, 이는 경대부가 이끄는 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며 가법에 따라 종가를 형성하고 대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성 제후국의 대부분은 주왕실과 혼인관계를 통해 종법의 관계를 맺어 혈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들 또한 제후국 내에서는 대종의 지위를 가졌으며 왕실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조군과 공납 의무가 유지된 것도 같은 종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법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의식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이후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하는 가법으로 존속할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왕실은 봉건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적 수단인 종주의 육사나 성주의 팔사와 같은 왕실 직속 군대가 존재했는데, 주공 단위 건설한 나급의 성주 팔사는 수도인 호경에 있는 종주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왕실 직할도시로, 유왕 때 호경이 함락되자 쉽게 천도를 하여 동주시대를 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나라 봉건제가 가지는 혈통을 바탕으로 하는 종법제와 함께 보편적인 통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받는 게 천명사상인데,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늘의 뜻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으로 천명을 통해 성립된 질서는 혈연적 관계를 초월한 덕과 능력에 기초한 것으로 주나라 통치를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상서에는 하나라 거랑으로부터 얻어 상나라 탕에게 주었다가 그 명이 다하자 이를 거두어 주 문왕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며, 천명이 하왕조와 상왕조를 떠났듯이 백성이 도탕에 빠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결국 천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언제 주왕조를 떠날지 모른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실제로 여왕이 국인의 폭동으로 쫓겨난 공화시대나 유왕이 애처 포사를 총애하다 견융의 침입을 받아 죽임을 당하자 주왕실의 천명이 떠난 것으로 바라보는 제후들이 많아졌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혈연관계가 멀어지자 제후들은 주왕실이 주도하는 종법제에 반기를 들면서 서서히 주나라의 봉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나라의 봉건제는 이익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혈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가 약점으로 작용하여 왕실의 종법 질서가 무너지자 혼란스러운 시대가 몇백 년 동안 이어질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으며, 지난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 집권제도가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건제의 근간을 이뤘던 종법 질서는 친족이라는 새로운 가법으로 발전하여 오랫동안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